하나 이제 말씀드린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올해 이제 재정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시행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과 관련해서 저희 여성정치연구원은 이제 30년 있으면서 사실 느낀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 소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거꾸로 소수가 되는 거예요. 또 남성 조직사에서는 여성들이 또 소수거든요. 보면 실제로 여성들이 경제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이거 국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 지금 여성위원들 비율이 있잖아요. 15.7%를 상당히 그래도 이제 늘은 거예요. 늘은 거. 원래는 이게 이게 지금 이번에 19대 아닙니까? 19대에서 0.4%에서 또 이런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80년대 여성들이 이제 연대해가지고선 운동을 하면서 정치권이 요구하고 또 이 정치력화를 이루면서 이제 또 단체 행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성들한테 이제 표가 할당제,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쪽에 또 지역구 30%의 할당제를 주는 그런 가운데서 뭐 16대 때 5.9% 됐다가 17대 때 13% 늘어났다가 18대 때 15%, 그 다음 13.7% 늘어났다가 지금 한 15.7%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당히 여기 의원님 그런 게 있으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상당히 힘이 큰 거죠. 저는 어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불의의 사람이 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순수하면서 열정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사회를 변화시켜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있는데 가장 핫 이슈가 뭐냐면은 이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문제가 부패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2013년도에 거의 2만 건이 넘는 그런 이 수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 문제가 상당히 아직까지 심각하거든요. 특히 이 정치권에서 이 공천 문제에서 그동안 지역구위원장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이 어떤 공천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이 공천하는 게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지역구위원장이라는 국회의원이 원하는 사람들 뭐 비서라든지 아니면 내 후배라든지 이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돈을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천을 해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도 일하기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되면서 하여튼 뭔가 이게 좀 잘못 기해진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 공천을 잘못하는 사람들 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우리 지금 나가는 것이 민주당도 지금 보면은 당원 투표에서도 그렇고요. 공천을 폐지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기초위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2006년도에 정당공천제를 바뀌어지면서 15%를 이제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22%밖에 안 됐어요. 거기는 왜 그랬냐면은 비례대표 할당제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무조건 여성들을 이제 주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실제 늘어나서 뭐 어떻게 됐냐 한번 남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들이 혹시 이 지방정치에 있잖아요. 생활정치에서 상당히 의정 발의도 조례 발의도 많이 하고 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까지 열심히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선진사회로 가는 거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지방의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생활요청들이에요. 특히 여기는 여성들, 또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권에서 이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선거 있죠. 그러면은 그냥 양념 잡기식으로 그냥 청년들의 유권자 표 때문에 이 표를 의식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선거대책 본부라든지 이런 쪽이 좀 끌어들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그걸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이제 국회의원이고 또 하나 이 청년 스스로의 어떤 이 권리 주장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성들이 비율이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로 해서 할당제가 없어진다, 공천을 안 한다 할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제가 놓고 볼 때는 지금 공천 안 하는 국가가 미국이랑 캐나다 말고는 거의 다 공천하는 것 같아요. 기초의회에서.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억하겠는 말하자면 뭐냐면은 이게 말하자면 도둑 잡으려다가 이게 집혀오는 그런 식의 그런 방법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추세가 이제 정도공천이 폐지되는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저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들 할당제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내년도에 이 여성들한테 대안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남녀 동시 선출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성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2명, 3명, 4명 이런 선거제에서 여성들이 이제 뽑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여성들이 어떤 할당제를 할 경우에 이게 위헌소지라든지 전형 선거제 이런 게 대안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위헌소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그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이제 여성들의 정치 참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청년들 있죠. 정치 참여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순수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할당제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훈련기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